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사람 진카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통계단원 8번째 시간 모비율과 표본비율, 표본비율의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비율과 표본비율의 뜻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비율을 의미해요. 진짜 비율. 그리고 표본비율은 이미 추출했을 때 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 고등학교가 있어요. A 고등학교가 있는데 등교생 중, 자, 이 고등학교는 전체 3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등교하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300명 중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의 수가 제가 200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명 중에 200명이 자전거를 이용하죠?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의 진짜 비율은 300명 중에 200명이 되고요.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P라고 할 거예요. 이게 모비율입니다. 진짜 비율, 모비율, 진짜 학생분의 진짜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되는 경우. 이렇게 하시면 모비율이 나오고요. 그런데 300명을 모두 다 조사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300명을 모두 다 조사하지 않고 100명만 조사해 볼게요. 100명만 조사했더니 자전거 타는 인원이 40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추출을 했을 때의 비율, 즉 표본 비율이라고 했죠. 표본 비율 어떻게 쓰냐면 P는 위에 모자를 씌워요. 그래서 P 햇이라고 할 겁니다. P 햇은 이미 추출한 100명 중에 40명, 100분의 4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비율은 진짜 비율, 표본 비율은 이미 추출했을 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모비율이 P죠? 그러면 안 되는 비율 Q라고 쓸게요. 얘는 300분의 100이 될 겁니다. 당연히 표본 비율 P햇에 반대되는 Q햇은 100분의 100명에서 40명을 뺀 60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모비율과 표본 비율을 설명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뜻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표본 비율의 분포입니다. 표본 비율의 분포 뭐냐면 표본 비율 P 햇이라고 쓴다고 했죠? 표본 비율 P 햇은 이미 추출한 개수 n이 3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본 비율 P 햇은 이미 추출한 개수가 30개가 넘어가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정규 분포가 뭐냐면, 이 정규 분포,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요. 정규 분포 이렇게 쓴다 그랬죠? N, 그리고 여기에 평균이 들어가고요. 여기 표준편차가 들어가고 표준편차에 제곱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평균은 뭐냐면 바로 모비율 P를 의미하고요. 표본 편차는 루트 n분의 PQ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표본 비율 P햇은 이미 추출한 개수가 30개가 넘어가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정규 분포 N, P, 루트 n분의 PQ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표본 비율 P햇의 평균, 표본 비율 P햇의 평균, 이 P햇이라고 쓰면 되겠죠? 얘는 이거 P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본 비율 P햇의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얘죠? 그래서 루트 n분의 PQ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본 비율 P햇의 분산은 표준편차를 제곱한 n분의 PQ가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표본 비율 P햇은 이미 추출한 개수가 30개가 넘어가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 정규 분포는 P, 루트 n분의 PQ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P가 평균을 의미하고요. 뭐의 평균? P햇의 평균. 예, 루트 n분의 PQ가 표준편차를 의미하고요. P햇의 표준편차. 그리고 표준편차를 제곱한 이 녀석이 분산, P햇의 분산을 의미합니다. 자, 다 이해됐으면은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텔레비전 시청률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이미 추출한 500개 가구 중에서 A 프로그램을 시청한 가구가 125가구일 때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가구의 표본 비율 P-햇을 구하여라. 표본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미 추출한 가구 수 500가구 분의 이미 추출했을 때 A 프로그램을 시청한 가구 125가구. 그래서 500분의 125라고 쓰면 되고요. 약분을 해주는 게 낫겠죠? 5로 나누면 100분의 5, 20, 5, 25. 100분의 25라고 써도 되고요. 더 약분해서 4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요. 소수점으로 0.25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표본 비율의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모 비율이 0.2인 모집단에서 모 비율이 0.2, 진짜 비율 P가 0.2네요. 그럼 옆에 한번 써볼게요. 안 되는 비율 Q는 0.8이겠죠.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이미 추출 개수 N은 100이군요. 이때 표본 비율 P햇의 평균 EP햇과 분산 VP햇을 각각 구하여라.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념, 어떤 개념이냐? P햇 표본 비율 P햇은 이미 추출한 개수가 30개가 넘어가면 30개가 넘죠? 100개니까 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정규 분포 뭘 따른다고 그랬죠? P, 루트 N분의 PQ의 제곱을 따른다고 했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P 0.2, 루트 N, N은 100, P 0.2 곱하기 Q 0.8 이거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표본 비율 P햇의 평균이라고 했죠? 그래서 표본 비율 P햇의 평균은 0.2가 되는군요. 그리고 표본 비율 P햇의 분산을 구하라 그랬네요. 분산은 얘라고 그랬죠. 이 제곱까지 포함한 얘가 P햇의 분산. 그럼 이 녀석을 계산하면요. 제곱과 루트가 같이 사라지고요. 밑에는 100. 위에는 0.2 곱하기 0.8, 0.16. 그래서 답은 0.0016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답을 구했네요.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날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어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 중에서 10%가 한 달 동안 지각을 했다. 어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원 중에서, 모든 사원이에요. 이 중에서 10%가 지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사원 중에서 10%가 지각을 한 적이 있으니까 진짜 비율입니다. 얘는 진짜 비율 P는 10%는 소수로 쓰면은 0.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비율 P는 0.1이고요. 안 되는 비율 Q는 0.9겠네요. 자, 그런데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대요. 얘는 100이네요.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을 때 최근 한 달 동안 지각을 한 적이 있는 사원이 1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100명을 이미 추출했기 때문에 이제 변수는 뭐가 되냐면 이미 추출해서 구한 비율, 표본 비율이 변수가 됩니다. 이 표본 비율이 16명 이상, 100명 중에 16명 이상 100분의 16보다 크다. 이거일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표본 비율 P햇이 100명 중에 1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이게 문제에서 묻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표본 비율 P햇은 N이 100, 30개가 훨씬 넘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정규 분포 P 0.1, 루트 N 100분의 P 곱하기 Q의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부분 표준 편차 부분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루트 밑에는 100이고요. 위에 0.1 곱하기 0.9는 0.09죠. 그럼 얘는 루트 100은 10의 제곱이고요. 0.09는 0.3의 제곱이죠. 그러면 제곱 루트 같이 날아가네요. 그러면 다시 쓰면은 P햇은 정규 분포 0.1, 우리 구해놓은 거 10분의 0.3, 즉 0.03의 제곱. 이 정규 분포를 따르겠네요. 정규 분포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나요? 정규 분포는 언제나 그림을 먼저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분산 모양을 그리고요. 0.1, 평균이 0.1이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가 뭔지 볼까요?
100분의 16, 즉 0.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0.16보다 우리는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변수는 p 해신데 안 썼네요. 변수는 p 해시고요. 자, 우리는 이 확률, 즉 이 넓이를 구해내면 됩니다.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볼게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보면은 똑같이 그려지고요. 평균 0.1은 0으로 떨어지겠고요. 이 0.16이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0.16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으면 표준화를 하라고 그랬죠? 표준화, 표준편차 0.03분의 표준편차 0.03분의 구하고 싶은 0.16 빼기 평균 0.1를 해주면요 0.03분의 0.06이 돼서 2.0이 되네요. 0.16은 2.0으로 표준화가 되고요. 문제에 보니까 0부터 2.0까지의 확률이 0.477이다.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0부터 2.0까지는 0.477이, 즉 이만큼이 0.4772.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부분은 0.5에서 0.4772를 뺀 0.0228이 되겠군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이 녀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모비율과 표본비율의 뜻에 대해서 봤고요. 표본비율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까지 봤습니다.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